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치러질 예정인 축구 승무패 56회차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승무패 분석을 이어왔는데요. 하루가 바쁘게 55회차 경기도 역시나 가장 많은 분들이 예상했고 저조차도 유력하다 생각했던 맨체스터 시티가 패배를 기록했고 같은 시각 발매되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패배하면서 많은 분들의 아쉬움을 샀는데요. 이번 56회차에 발매된 경기들도 리그가 아닌 챔피언스 리그 일정으로 꾸려진 만큼 지난주에 못지않게 변수들과 역배당 경기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에 영상에서 준비한 분석은 초기 배당을 토대로 한 내용 분석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꼭 분석방으로 오셔서 추가적인 부상자 현황이나 구단의 이슈 등을 받아보시고 최종적인 검토를 마친 조합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축구 승무패 56회차 7경기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발매된 14경기의 목록을 정리해놨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8경기인 엔트워프와 샤흐타르의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와 바르셀로나의 맞대결까지 다뤄볼 예정이며 1경기부터 7경기는 지난 영상에서 준비했으니 아직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8번째 발매 경기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8번째 발매 경기는 엔트워프와 샤흐타르의 그룹 스테이지 2라운드입니다. 두 팀은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H조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다만 지난 1라운드에서 사이좋게 1패씩을 기록하며 득실 차이로 인해 샤흐타르는 3위에 엔트워프는 4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홈팀 엔트워프는 지난 그룹 스테이지 1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5대0의 참패를 기록했고 이후 리그 일정에서도 3경기 연속 무득점의 무승부를 기록 중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팀 샤흐타르는 지난 1라운드에서 포르투를 홈으로 불러들였지만 3대1의 패배를 기록했고 이후에 리그 일정에서 승패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초기에 부여된 배당을 살펴보았을 때 비교적 역배당을 부여받은 원정팀이지만 배당이 하락하는 추이를 고려했을 때 원정팀의 승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게다가 홈팀 엔트워프는 애초에 챔스권 전력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지난 그룹 스테이지부터 4경기 연속 득점포가 터지지 않고 있는 반면 원정팀 샤흐타르는 비록 패배를 기록했음에도 챔스에서의 경험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득점력적인 측면에서도 꾸준한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8번째 경기는 원정팀의 승리와 무승부 쪽 복수 선택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경기인 셀틱과 라치오의 2라운드 경기입니다. 두 팀은 그룹 2조에 배정되었으며 라치오는 지난 그룹 스테이지 1라운드에서 AT 마드리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2위에 올라있고 원정팀 셀틱은 페에노르트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에서는 꾸준히 출전해온 나름대로 뼈대 있는 팀인데요. 홈팀 셀틱은 비록 페에노르트전에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리그에서 꾸준히 승리를 정립하며 나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원정팀 라치오는 직전 경기 라이벌인 AC 밀란에게 2대0 패배를 기록하며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인데요. 또한 지난 19년도 유로파리그에서 두 팀은 2번의 맞대결을 가졌는데요. 두 경기 모두 셀틱이 한 골차의 승리를 거두면서 맞대결에서 앞서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다만 지난 1라운드에서 셀틱은 주전 수비와 중원에서의 거친 파울로 퇴장자가 2명이나 발생했으며 이번 일정에 출전하지 못하며 전력에서의 누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홈팀의 승리를 예측하되 무승부 쪽의 복수 선택지도 반드시 겸하시는 것을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경기인 도르트문트와 AC 밀란의 맞대결입니다. 챔피언스리그 그룹 F조에 위치한 두 팀인데요. 다만 두 팀 모두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이 많았던 팀이지만 지난 1라운드에서의 경기 내용은 그다지 좋다고만 볼 수는 없었는데요. 먼저 홈팀 도르트문트는 파리 생제르맹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를 기록하며 최하위를 원정팀 AC 밀란은 뉴캐슬을 홈으로 불러들여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3위 자리에 안착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챔스 일정 이후 두 팀 모두 리그에서는 전승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리그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이어갔는데요. 다만 비교적 도르트문트는 홈이라는 이점뿐만 아니라 원정팀 밀란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르고 이번 경기에 임한다는 점이 조금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졌으며 충분한 휴식과 일정을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 원정팀 밀란의 경우 지난 1일 라치오를 홈으로 불러들여 2대0 승리를 기록하며 기세를 올리긴 했지만 이날 경기를 뛰고 또다시 원정길에 오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홈이라는 이점과 체력적인 휴식을 충분히 가진 도르트문트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경기인 뉴캐슬과 PSG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도 마찬가지 그룹 F조에 소속되었으며 홈팀 PSG는 지난 1라운드에서 도르트문트를 홈으로 불러들여 2대0 승리를 거두며 선두자리를 원정팀 뉴캐슬은 AC 밀란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조위 위에 올라있는데요. 홈팀 뉴캐슬은 지난 30일 리그에서 벌리를 홈으로 불러들여 2대0 승리를 기록했고 이날 경기에서 일찌감치 알미론의 선취골이 터지면서
후반에 선수들을 교체로 빼주면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원정팀 PSG는 지난 1일 리그 7라운드인 클레르몽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점도 아쉬움을 남겼지만 한편으론 주축 전력들이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했다는 점이 그룹 스테이지 2라운드 원정을 앞두고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초기에 부여된 배당이 정말 근소한 만큼 어느 한쪽의 우세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홈에서만큼은 강팀인 맨체스터 시티까지 잡아내며 안정감 있는 수비와 운영을 통한 뉴캐슬의 승리 쪽 선택지와 무승부 쪽 복수 선택지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경기인 라이프치히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그룹 G조에 배정되었으며 두 팀 모두 사이좋게 1라운드에서 승리를 기록하며 공동 1위를 기록 중인데요. 홈팀 라이프치히는 비교적 하위 전력인 영보이즈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기록했고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는 마찬가지로 지베지다를 홈으로 불러들여 3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으론 두 팀이 본선행이 유력한 지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두 팀의 차이점 또한 배제할 수 없었는데요. 홈팀 라이프치히는 1라운드 일정 이후 리그와 컵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했고 직전 일정 역시 상대가 바이에른 뮌헨인 만큼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주며 긍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한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강팀이라는 면모에 맞지 않게 노팅엄전 승리 이후로 2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무엇보다 직전 일정 승무패 55회차에 발매된 경기였던 울버햄튼전에서 2대1의 충격의 패배를 기록하며 많은 분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유럽 대항전을 앞두고 거둔 연패라 더욱 팀의 사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맨시티며 두 팀의 지난 대회에서 맞대결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7대0의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당시 전력의 핵심이었던 균도강과 데브라이너가 현재는 출전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이번 원정을 앞두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느껴졌으며 비록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정배당을 부여받은 맨시티지만 이번 일정만큼은 기세적인 측면과 홈이라는 이점을 고려했을 때 과감히 역배당의 선택지를 부여받은 라이프치히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경기인 지베지다와 영보이즈의 경기입니다. 두 팀도 12번째 경기와 동일한 지조에 소속되었는데요. 두 팀 모두 비교적 최상위 전력과 같은 조로 편성되면서 어쩌면 조편성이 끝났을 시점부터 많은 분들께서 이들의 조별리그 탈락을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두 팀 모두 지난 1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라이프치히의 3대1 패배를 기록하며 나란히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다만 두 팀 모두 유로파리그 토너먼트에라도 진출하기 위해선 이번 일정에서도 결코 쉽게 내줄 것이라 보여지지 않았으며 홈팀 지베지다는 현재 리그에서 꾸준히 승리를 정립하며 상위권을 유지 중이며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 보여졌으며 홈에서만큼은 리그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며 이번 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불러모을 것이라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영보이즈입니다. 영보이즈는 지난번 토너먼트 일정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리그에서만큼은 어느 정도의 화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만큼은 조금은 수비에 중점을 두고 실리적인 전술을 채택해왔는데요. 그럼에도 상위 전력인 라이프치히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으며 영보이즈 역시 리그에서는 나름대로 선전 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일정이 홈에서 기나긴 무패를 기록 중인 지베지다 원정인 만큼 실리적인 접근을 채택해보며 나름대로 선전하겠지만 결국 홈팀의 공세를 막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며 이번 일정은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와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H조 상위 스플릿에 위치해 있는데요. 포르투는 지난 1라운드 샤흐타르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바르셀로나는 엔트워프를 홈으로 불러들여 5대0 대승을 기록하며 나란히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이후의 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포르투는 같은 대회에 참가 중인 벤피카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기록하며 이번 일정을 앞두고 무패의 흐름이 끊어진 상황이며 바르셀로나는 직전 일정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대회에 참가 중인 세비야를 홈으로 불러들여 1대0 승리를 기록하며 무패의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차이점이 조금은 이번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졌으며 바르셀로나는 이번 대회에서 펠릭스와 레반도프스키의 득점포가 터지면서 나름대로 챔스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바르셀로나 역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의 우려를 낳는 모습을 보여오기도 했으며 득점력에서도 어느 정도 기복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수비에서의 불안감으로 올라간 실점 위폭이 조금은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정배당을 부여받은 바르셀로나의 선택지를 고려하되 포르투 역시 챔스에서 갈레노가 지난 라운드에서 한 개의 도움을 동반한 멀티골을 기록하며 공격에서의 폼이 나쁘지 않은 만큼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까지 고려해보면서 오늘의 승무패 56회차 7경기 분석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베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